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올 한 해도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바로 20대 총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최용수 프로듀서가 4.13 총선에 관한 소식 준비하셨죠.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총선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총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요?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의 첫날,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첫 일출에 담기 위해 광안대교에 오릅니다. 오늘 그 무슨 소원 비실 겁니까? 뭐 딴 거 있습니까? 올해 뭐 애들 건강, 네. 그리고 우리 건강. 저희 가족 건강하고 저는 이제 졸업을 해서요. 대학교? 네, 그래서 취직 빨리 되길. 정치 하시는 분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자기네들 위주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말뿐이 아닌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민들의 여러 소망과 희망을 담은 첫 해가 드디어 세상을 밝힙니다. 올해는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희망으로 읽어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총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 총선은 좀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아줘야지. 이제 맨날 앉아 지역 무슨 지역 감정 그런 쪽으로 뽑으면 안 되고. 어느 후보를 뽑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뭐 부산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뭐 어쨌다 떠들지만은 막상 국회에 가면은 다 내팽개치고 이제 당리당략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인물보다 훨씬 더 신진이면 더 좋겠고요. 청년들의 이런 일자리 같은 거를 좀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4년 전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한 19대 국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부산의 한 일간지가 신년을 맞아 조사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들 절반 이상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얼굴들이 제20대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섰을까? 취재진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작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부산에서는 총 6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특히 중동구 지역, 해운대 지역, 부산 진구 지역이 예비 후보자 등록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을 중심하는 지역이고 또 선거구 분할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다소 예비 후보자 등록이 많은 게 아닌가. 현재까지 접전이 예상되는 곳은 중구, 동구 지역을 포함 크게 4곳입니다. 이 4곳 모두 이번 총선부터 선거구 변화가 예고된 지역인데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이동을 하면서 정치 신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지난 20년 가까이 부산이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이유에선지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더 많은 여야의 예비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요. 아직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떤 지역이 선거구 획정할 때 분할이 돼야 된다, 또 합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선거구가 실종된 입법 비상사태. 그러나 여야는 서로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붙잡아둘 권리는 우리 정치권에 없다는 사실을 야당은 다시 한번 깨달아주기 바랍니다.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아직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여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법안을 반드시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선거 연령 기준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안을 연계시키고 있어 여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 기준 인구 미달로 인해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는 총 3곳, 서구와 동구, 중구와 영도구 등의 방식으로 선거구가 조정돼야만 합니다. 반대로 해운대구 선거구는 인구 초과로 인해 3개로 분할되는 것이 확실시 되지만 관련 선거구에 어떤 읍면동이 포함되는지 행정구역 관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좀 양쪽이 합의를 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개개인들 간에도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도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정당으로 봐서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새누리당 목표가 정말 과반 정도라면은 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새누리당은 목표선을 5분의 3 또는 뭐 속으로는 3분의 2 정도로 높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이 선거구 협상의 양보 같은 것이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총선 예비 후보들의 줄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애초에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불리한 상황인데 더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구가 현재 판결로 무효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선거구민이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구민을 상대로 뭐 의정보고회를 하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홍보물 발송을 유보하라 하면서 현역 의원들은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예비후보들로서는 안 그래도 이게 불공평한 상황인데 더더욱 이제 불공평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고 또 경쟁에서도 이건 불공평한 경쟁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 미루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생각하시겠지만은 유권자들의 권리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게 예를 들어 서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가 이 과거 같으면 서구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동구 선거구에까지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도구 꼭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인사를 하면 또 이게 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걸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중에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이 지금 그 총선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들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로 했던 선거구 획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초유의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라든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간판 등 설치하는 부분,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기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빨리 나와야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해결 방안은 좀 마련이 됐습니까? 네, 갈수록 난항을 더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획정위원이었던 가상준 의원도 11일 사퇴했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마련된 획정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정기국회 때까지 다시 한 달 가까운 기간을 선거구 없이 선거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국적으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 선택권과 정치 신인들의 출마 기회를 넓히자며 총선을 아예 연기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와 예비 후보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야 간의 조속한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늘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번 선거일이 임박해서 선거구를 획정 짓는 국회. 이번 총선에선 더 이상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통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수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층에게 가장 큰 새해 소망은 아무래도 취업일 텐데요. 부산은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상위권인 도시죠.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 취업을 위해서 더욱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4일 동구에서는 10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한 20대 청년이 취업난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하고 거듭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청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어휘에서는 2016년 신년 기획으로 2회에 걸쳐 부산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벌리고 활짝. 자, 활짝. 자, 여기. 자,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 하나, 둘. 좀 밝게. 작년 2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최현진 씨.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나왔습니다. 계약직으로 조교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집에서 돈 벌리긴 뭐하니까 돈이라도 조금 벌자는 식으로 했고 그냥 이것도 나름 경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금융권 취업이 목표인 연진 씨. 일하는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해왔습니다. 뭐 증권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그다음에 AFPK라고 재무관리사, 그다음에 은행 FP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고 구인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몇 군데 하셨어요? 올해만 안 세봤는데 한 10에서 15번 정도. 서류 지원한 것만 지금. 결과는 다 안 좋게 끝나서 눈치 보이고 하죠. 그래서 집에 좀 있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가고 있고 주말에도 잘 안 있으려고 하고 조금 피해 다니는 느낌이랄까 보네요. 맨날 하루에 뭐 오늘 뭐가 떴는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시험 중간에 뜨면 이제 이런 건 지원해보는 거죠. 경쟁률 한 100대 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100대 1이면 약간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시중 뭐 4대 은행 같은 거에는 진짜 한 140, 한 200대 1까지도 올라가니까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11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실업. 지난달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공식 통계의 2배가 넘는 23%예요. 결국 4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일자리가 없다. 봄철 색사처럼 힘차게 돋아난다고 해서 청춘이라 불리는 청년들. 하지만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맞이하는 건 취업이라는 높은 벽입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죠. 하루살이도 처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
꿈과 희망, 도전을 이야기해야 할 시기. 하지만 이 시대 청년을 대변하는 말들은 어쩐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직 이력서 써본 데는 없죠? 있습니다. 서류 광탈하고요. 한 군데는 서류를 넣었는데 필기 광탈했습니다. 광탈이 뭐예요? 광속 탈락입니다. 웃고 있지만 슬픕니다.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아요? 취업 준비 과정이? 여기서 더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취준 때문에 계속 공부만 하고 하는 게 좀 그죠? 어떡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막연한 그런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부모님들은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참 다들 나를 포함한 많은 내 나이대 사람들이 참 힘들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겠구나. 너희가 잘 살려면 많이 배워야 한다, 뭐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고학력 세대가 많아진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서는 뭐 너네가 먹고 살려면 눈 낮춰라라고 하는 거 너무 역설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저도 뭐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흔히 말하는 뭐 88세대 뭐 이런 세대로 들어가기는 조금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 평균 5개가 넘는 스펙을 준비하는 청년들. 졸업 후 취업까지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졸업을 늦추면서까지 학교에 남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방 한편에는 그동안 취업을 위해 공부한 책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요. 제가 입사 이후에 하게 될 올해로 3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이정섭 씨. 곧 있을 면접을 위해 발표 연습 중입니다. 바탕으로 더 나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관련한 업무고 교육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라서 서류에서 좀 많이 걸러서 지금 2대1입니다. 네. 가기 전에는 좀 불안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발표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불안해요. 정섭 씨는 이번 면접을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만 하면 3, 40곳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되게 화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떨어져도 담담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요즘은 담담한 것 같아요. 왜 담담해지셨을까요? 많이 떨어지니까 담담 안 해지면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데요.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나 특히나 어학 관련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끼려는 마음에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정섭 씨. 그를 더 얼어붙게 하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But it's too late 늦어버렸어 It's too late 되돌리기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너
인사요, 인사. 안녕하세요. 와. 아니, 변한 게 없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떡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정섭 씨. 표정이 밝습니다. 또 그럴 줄 알고. 2년 전 한 취업 스터디를 통해 만난 친구들인데요. 취업 준비 기간 내내 친구 만나는 시간까지 아껴온 이들. 오랜만에 만남에 이야기가 쉼없이 이어집니다. 이 중에는 어엿한 직장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씨의 의지도 있고 뭐 기분 좋고 정섭이도 제 친구도 빨리 잘 돼야 될 그렇습니다. 먹는 거보다는 일을 하니까 확실히 사람이 사는 것 같고 내가 이 사회에 소속감도 들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활기를 느껴져요. 내가 눈을 떴을 때 갈 데가 있다는 그 자체가 도서관이 아닌 어딘가에 갈 데가 있고 그게 생산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서로 의지가 된다는 이들. 네, 떨어졌습니다. 정섭 씨는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30명? 30명? 원래 취업한 친구들 보거나 하면 좀 부럽고 나는 왜 이럴까 약간 자괴감도 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 부산발전연구원에선 청년 종합정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부산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한 김형균 박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뭐 다들 청년 시절을 견디고 또 고통을 겪고 왔는데 지금은 이 각 개인이 혼자가 이 청년의 어떤 이 절벽을 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당연하고요. 정신적으로 되게 정신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애로를 겪는 친구들.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년 정도 됐다. 고시원 안에선 말을 할 일이 없어서 가끔 오랜만에 나가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말을 더듬을 때도 있다. 월세는 다달이 내야 하고 각종 공과금, 핸드폰 정지 경고 문자가 올 때도 있다.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것을 원한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뭐 우울감이나 절망감, 불안, 공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무력감까지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절이 아닌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한 계층이 되어버린 취업준비생. 이들은 곧 청년 실업자입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결성한 청년 유니온인데요.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펼치고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 청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함께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기도 있고 함께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유니온이 던지다 보니까 그게 많은 관심과 동조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전에만 3개월 일하고 잘려본 적도 있고 1년 일하고 잘려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아직도 나머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게
너무 화관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돕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자긍심도 같이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보다는 좀 자존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올 한 해 가장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일까?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하기. 몇 년째 변하지 않는 청년들의 새해 소망입니다. 취업, 연애, 결혼,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5포 세대. 그러나 장기 불황 속에 올 한 해 청년들의 삶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청춘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고 저의 소원은 취업입니다. 그럼 저 다른 나라에도 오는 거예요? 노이무공,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뽑은 작년 한 해의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취업을 준비하지만 끝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산시정의 최고 목표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부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부산나우, 다음 주에는 벼랑 끝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일어나